안녕하세요. 병원장TV 명의의 대장외과 전문의 고상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장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대장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으로 대장암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느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은 그럴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대변은 되게 특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대장암의 증상도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대변이 어떻다고 해서 색깔이나 냄새, 모양이 어떻다고 해서 이게 대장암일 것이다 아니다를 스스로 추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변이 이상하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으면은 국가 검진을 통해서 대변 검사를 하시거나 병원에 오셔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일례로는 대변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얇게 나온다든지, 혹은 대변을 볼 때마다 붉은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대변이 검게 나온다면 그것은 대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대장암일 수도 있으니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대장암에 걸리는 거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죠.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병에 걸렸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대장암도 마찬가지로 수술해서 몸에서 잘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오셨을 때가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병이 작거나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되면 굳이 수술을 안 하고 내시경만으로도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단계가 넘어섰다 싶으면은 수술을 통해서 꼭 병을 잘라낸 다음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장을 얼마나 자르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보통 대장의 길이가 1m 5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답을 들으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자르느냐 하고 놀라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대장암을 자르는 데는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임파선들을 같이 잘라야 됩니다. 근데 이 임파선들이라는 게 혈관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는 혈관들을 같이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위가 물론 대장의 위치, 그리고 환자분의 대장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병의 크기가 3cm, 5cm 정도가 되더라도 자르게 되는 대장의 크기는 20cm에서 30cm 정도가 됩니다. 대장 전체 길이의 5분의 1 정도를 자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 로봇 수술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시고 오시는데, 로봇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일까, 비싸니까 좋은 수술일까 궁금해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수술이란 어떤 수술인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수술은 아무래도 대장암이 치료가 잘 되는 수술입니다. 병이 다시 재발을 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제껏 해왔던 배를 크게 열어서 수술하는 개복 수술, 그리고 지금 많이 하는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로봇 수술들도 수술 결과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어느 하나가 더 좋다거나 어느 수술이 더 나쁘다는 그런 통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수술이 과연 그 비싼 만큼의 장점이 있느냐? 물론 이게 병의 위치 따라서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골반 안에 있는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으로는 닿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할 때는 사실 로봇 수술이 의사에게도 훨씬 편하고 또 환자에게는 그 복강경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절개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결국 환자에게 어떤 상처를 적게 내면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대장암을 잘 잘라낼 수 있느냐, 그런 정도에서 로봇 수술은 좋은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술이든 다 병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로봇 수술을 최고의 수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장암에 유산균이 좋으냐, 혹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유산균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유산균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유산균은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수술 이후에도 회복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유산균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균주는 정해져 있고 그 효과가 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유산균들이 가격이 그렇게 다르며 먹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냐에 따라서 유산균을 좋게 받아들일지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일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산균이든지 도움은 되겠지만 본인의 변에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좀 불편한지를 잘 보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을 먹게 되면 장 안에서 유산균이 대변을 잘 만들어서 변을 보기 쉽게 만듭니다. 근데 그 대변이 대장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대장벽을 자극을 해서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데 빨리 대변이 빠져나오게 만듦으로써 대장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궁금해 하십니다. 대장 수술 후에 과연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근데 누구나 다 아실만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수술 이후에 음식을 먹는 데는 기본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고기보다는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수술 이후에 장의 어떤 반응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 그리고 양념이 진한 음식, 그리고 질긴 음식은 아무래도 음식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변에 변화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수술 이후에 변을 자주 보게 한다거나 변을 보고도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면은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고 또 믿을 수 없는 치료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오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맹신하지 않고 꼭 병원에 한번 찾아오셔서 의사와 면담을 하셔가지고 좋은 치료 받으셔가지고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